안녕하세요.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. 요즘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죠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의상에도 봄이 온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풍경 좋은 곳으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 겁니다. 오늘 모실 이분도요, 자연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이라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볼게요. 여호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도대체 어떤 자연의 매력에 푹 빠지셨는지 궁금한데요. 어떤 거에 매력에 빠지셨어요? 오래된 나무라고 하죠. 그 나무에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좀 심취가 되어 있습니다. 나무를 좋아하시는군요. 자연 속에서도. 그런데 뭔가를 좋아하면 수집하는 분도 계시고 사진을 찍는 분도 있는데요.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, 나무에게? 2011년으로 기억이 납니다. 괴정에 샘터 회화나무가 있는 곳을 비 오는 날 방문을 하게 됐어요. 회화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다가온 겁니다. 왜 충격적이셨을까요? 비가 오니까 그 회화나무의 표피에 물기가 젖어들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물기가 젖어든 게 너무 진하게 이게 나타나고요. 웅장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나무가 야, 뭐하니 좀 관심을 가져도 하는 이런 느낌을 그냥 그 순간 가지게 되었어요. 이제 그때부터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나무들을 찾기 시작했죠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찾으려고 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. 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.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 거예요? 네. 제일 첫 번째 키워드는 보호수라는 거였어요. 보호수요? 네. 그런 나무가 없을까? 라고 해서 검색을 하니까 부산광역시의 해당 부서에 이제 전화를 해보게 된 거죠. 하니까 부산에도 보호수가 있다 이겁니다. 몇 그루 정도 있나요? 한 그 시점에 봤을 때는 한 223그루 정도 이렇게 보호수가 지정되어 굉장히 있거든요. 많네요, 생각보다. 그렇습니까? 네. 그 순간부터 부산나무의 쉽게 말하면 콘텐츠를 작성해야 되겠다. 텀이 날 때마다 11년부터 제 기호는 15년도까지 계속 가서 정리를 하고 또 사진도 찍고 부산의 나무들을 조사하시면서 정말 많은 나무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산의 나무들이 있을까요?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. 산양사에 있는 이제 팽나무가 문득 떠오릅니다. 팽나무요? 예, 산양사 팽나무 같은 경우는 한 300년 정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. 300년이요? 예. 와. 나무를 쳐다보게 되면 와 하고 감탄사를 아마 연발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나무의 그 모습이라 할까요? 그 어떤 웅장함이라 할까요? 이런 부분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이 장안리의 너트나무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나이가 1300여 살이 됩니다. 1300살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600년대로 넘어가잖아요. 그리고 성인들이 가가지고 한 6명 내지 7명이 에워싸도 이 나무를 감싸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도 한 25m에 이르고요. 이 나무는요, 1년에 한 번씩 절을 지내면 동네 분들께서 막걸리를 갖다가 2마를 부어 드린다고 그래요. 정말 나무를 위한 제사군요. 예. 와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하장안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이제 바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한 나무 같고요. 네, 부산의 나무를 조사하시다가 저는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전국적으로 반경을 넓히시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? 부산 나무의 그 감성 스토리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. 2018년도 말에 출간을 했었죠. 이제 전국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는 아는 지인분들께 이제 책을 발송하였죠.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
왜 우리 동네 나무는 없어? 바로 이겁니다. 아, 그렇구나.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찾고 있구나. 아, 그렇죠. 네. 전국의 군 단위급에는 무조건 한 나무 이상을 소개하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한 2% 이내 나무, 그러니까 196그루 정도의 나무를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.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? 시간은 한 6개월 이상을 걸렸던 것 같아요. 나무들도 생김새도 다 다르고 뭐 개성도 다 있잖아요. 좀 재밌거나 특이했던 나무도 있었나요? 재미있는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.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정거리, 이 나무는 1300살 정도 됩니다. 그 늪티나무가 태풍이나 어떤 경우에 나무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아마 윗부분이 좀 부러진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러지고 나서 옆으로 나무 부러진 게 자라고 있고,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라보면 마치 코끼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코끼리 나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. 그리고 인천에 광화군의 기억이 나는데요. 거기가 물음면 고능리인가 하는 곳이었는데요. 여기도 은행나무가 근 600년, 800년 이렇게 되는 근 800년에 육박하는 것 같았는데요. 저희 눈에는 밑둥치가 사냥처럼 닮은 거예요. 사냥이요? 예, 염소가죠. 네.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냥처럼 그런 느낌을 가졌던 또 은행나무도 있습니다. 정말 전국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마음에 가장 깊게 남아있는 나무가 있을까요? 여수시에 호명육길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팽나무 종류 같았는데요. 적어도 한 300~400년 이상 된 나무 같았어요. 나무의 본 모습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사를 했고요. 가운데 보니까 후계목이라 하거든요. 2세대 이제 아기 나무죠. 네. 어머님의 보금자리의 어떤 부분 가운데에 탁 자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이름을 모녀나무 또는 모자나무 뭐 이렇게 애칭을 제가 붙였고요. 그 호명육길 바로 옆에 보면 개울 바로 옆에 세 그루의 나무가 붙어 있는 게 또 있어요. 세 자매 나무고요. 그러네요. 뿌리는 같은데 세 갈래가 이렇게 예. 올라와 있군요. 그래서 또 삼형제, 세 자매라고 칭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진짜 그때 저의 느낌은 그 마을은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.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도 떠오르고요. 예. 네. 힐링을 안겨준달까요? 선생님 눈을 보면 정말 그 나무가 그려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나무에 이렇게 꽂히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? 저희 선친께서 대목을 한 목수였어요. 아, 그러셨구나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옥이나 이런 나무를 캐고 자르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기도 했고요. 어릴 때부터 나무와 함께 하셨네요. 예. 네. 그래서 아마 그런지 저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무에 대한 그 애착이랄까? 또 반대로 말하면 선친께서 나무를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하신 거는 맞지만 또 나무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무에 재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한 선친분의 어떤 마음을 반대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관점에서 제가 오히려 해야 된다는 게 저도 모르게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보호수 중에서도 훼손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된 경우도 있었죠. 2월 달인가요? 19년도에 아마 그 노구수라고 하죠. 회화나무가 한 500살 정도 되는데 이 회화나무가 이제 택지조합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
진주, 경남 진주시로 농원에 아마 옮겨가게 됐나 봐요.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나무로 보면 이식을 하고 옮기 심는데 이사를 가는 거죠. 하다 보니까 나무의 윗부분은 다 절단이 돼 버렸고 한 20m 정도 이상의 키였을 텐데 몸통 부분은 한 뭐 6m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되고 다 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옮겨져 있더라고요. 야, 저래갖고 저 나무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제 아쉽고 궁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나무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. 근데 불과 얼마 전에 부산으로 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. 다시 온 건가요? 예, 철제를 갖다가 대해가지고 위에 얹어가 왔던 모양이에요. 근데 그 철제를 불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용접을 가지고 떼려다가 아마 불이 붙었나 봐요. 사상 근린공원에 있다는 걸 듣고 바로 현장을 달려갔어요. 사람도 여기에 화상을 입으면 거즈를 가지고 감아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? 그 나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주사약을 막 투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찡한 그런 뭐 마음 가슴이 아주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나무와 공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? 노력도 마찬가지고요.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사람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노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등장하는 나무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계속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러한 결과 마지막에 그 사람은 노인이 되어 있고 노인이 돼가지고 그 나무 앞에 왔을 때 그때 순간까지도 이 나무는 밑둥치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잖아요. 그러면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. 나무도 계속 조사하실 거잖아요. 간단하게 계획 같은 거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리나라 전국에 봄에 가면 멋진 나무 12그루, 여름에 가면 멋진 나무 12그루, 가을에 가면 겨울에 가면 멋진 나무 해서 48그루를 조금 여행하는 관점으로 찾아가듯이 교통부터 시작해 모든 걸 소개하면서 하는 책을 엮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. 요즘은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무를 심을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나무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.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